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JSP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서블릿을 만드는 방법을 봤어요. 그때 저희가 간단하게 글 목록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목록을 출력해 봤는데,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글 목록을 채우는 작업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코드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다 채울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코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위로 적당하게 여기다가 코드 블럭을 하나 만들 겁니다. 영역을 좀 넓게 가져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블럭을 만들 거예요. 코드 블럭인데, 여기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그 JDBC를 다룰 때 사용했던 코드를 가져올 거예요. 혹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JDBC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 중에 JDBC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DBC 강의에서 다뤘던 예제가 여기 있는데, 보면은 EX1에 프로그램 파일이 있어요. 이걸 열어서,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그런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얻어오기 위한 그런 블럭이 있는데, 여기까지 복사할게요. 자, 자세히 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리절셋을 얻어오는 데까지 복사할 거예요. 복사하고 그 녀석을 이제 list.jsp의 코드 블럭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 사용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클로즈 해주는 작업이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또 가져와서, 자, 맨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서 HTML이 끝나는 그 다음 블럭에다가 코드 블럭을 또 만들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됐습니다. 기본적인 건 끝났고요. 그럼 위에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빨간 줄이 가졌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클래스를 사용하려면은 저희가 패키지명을 다 써주거나 아니면 패키지명을 import라고 하는 구문을 통해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import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 여기 빨간 줄 가지고 있는 그 글자 맨 끝에다 대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니까 얘가 패키지명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커넥션은 요거거든요. java.sql. 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뭐 엔터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못 보던 코드가 위에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임포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포트는 페이지 GCR을 통해서 임포트라고 해서 java.sql.connection, 얘를 임포트에다가 넣어달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저희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임포트라는 녀석은 별도의 페이지 GCR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임포트 할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밖에다가 이렇게 따로 해주는 게 더 코드 해석도 좋고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 상태 저장을 하면은 얘는 빨간 줄이 사라졌죠. 자, 이번에는 또 여기다 넣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또 추가됐죠. 저장. 컨트롤 S 눌러 저장했고요. 이런 식으로, 자, 또 다른 패키지 넣으시면 안 돼요. 패키지 정확하게 SQL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리저셋 마찬가지로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패키지가 다 임포트가 되었고요.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SQL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쿼리하기 위한 테이블명이 노티스인데요. 그 오라클 강의나 JDBC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 노티스의 그 구조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간단하게 제가 쿼리해 보면, 자, 이러한 실행 결과를 보이는 녀석이 될 겁니다. 총 레코드는 8개를 가지고 있고요. ID, 그 다음에 타이틀, 라이트 ID, 컨텐트, 그 다음에 레그 데이트, 히트, 파일즈, 이렇게 총 7개의 컬럼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JDBC 이용해서 얻어가지고 목록에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절셋을 이용해서 저희가 레코드 하나를 가져와야겠죠. 가져오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가져와야겠죠. 자, 그러면은 어제 작업했던 그 포문으로 가겠습니다. 포문으로 가서, 자, 여기네요. 그죠? 자, 포문 10번 반복하겠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10번 반복이 아니고 레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수만큼이기 때문에 while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rs.next로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레코드를 가져오는데, 가져온 게 있으면은 true, 가져온 게 없으면 false가 되겠죠. 중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i 값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코드 하나를 가져왔으니까 리저셋에는 레코드 하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저셋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출력하겠다. 그러면은 rs.get 그 id 값은 정수 값이기 때문에 인티저형으로 가져오겠다. 그때 id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은 정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엔 제목이죠. 자, 오른쪽 가면은 a 태그에 감싸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또 다시 지우고 코드 블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출력 코드 블럭을 만들어서 rs.get string 이번에는 이제 가져오는 데이터가 문자리이기 때문에 get string 해가지고 여기다 타이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건데 이건 작성자 id니까 rs.getString writer underbar id 이렇게 컬럼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스펠링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드 블럭을 넣고 rs.getString get date 자, 데이터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regdate라고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it 자, 코드 블럭 만들고 rs.get integer 해가지고 hit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잘 될까요?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랬더니 이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 오류 내용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라 나오냐면 클래스나 found exception oracle.jdbc.driver 오라클 드라이버 클래스가 없다는 얘기네요. 오라클 드라이버가 그러네요. 그죠? 저희가 JDBC 이용하려면은 JDBC가 사용하게 되는 오라클 드라이버를 설정해야 되는데 JDBC 시간에 사용했던 그 JDBC 드라이버는 여기에서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JSP에서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프로젝트라고 한 녀석을 선택해서 빌드 패스라고 한 메뉴가 있죠. 거기다가 여기 가서 여기다가 설정을 했었어요. 여기다가 그 OJDBC 8이라고 하는 자르 파일을 여기다 설정했었는데 지금 웹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르 파일이 컴파일할 때도 필요하지만 실행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웹 개발할 때는 여기서 컴파일하고 여기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컴파일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톰캣으로 배포가 돼서 실행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톰캣에서 배포돼서 실행할 때 그 라이브러리가 그 빌드 패스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톰캣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서버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서버 환경에 자르 파일이 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웹 개발할 때는 이 웹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어딘가로 배포돼 가지고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단순하게 자르 파일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로를 지정하는 그 빌드 패스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같이 배포할 수 있도록 라이브를 여기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웹 개발할 때는 조금 다르게 여기 웹인포라고 하는 것에 안에 가보시면은 라이브러리를 포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르 파일들을 여기다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특별한 자르 파일이 아니라 뭐 자바 실행 환경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나 톰캣 라이브러리는 여기다 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행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 실행 환경의 라이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특수한 의미의 드라이버라든지 또 별개의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그럼 저번에 그 JDBC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라이브러리를 여기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툴즈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OJDBC 8을 다운로드 해놨었어요. 그걸 여기다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건데 드래그해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도 드래그 하면은 복사하겠느냐 라고 말이 나오고요. 자, 그럼 이렇게 OJDBC 8이라는 녀석이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걸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은 서버 재시작하고요. 자, 오류가 안 났죠. 오류가 안 나고 목록을 보니까 자, 목록이 정상적으로 잘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죠? 8개. 그죠? 이렇게 하는구나.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JDBC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JDBC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 또는 오라클을 준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야만 이 내용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좀 더 이어서 그 자세한 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이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